됐습니다. 밀도인데 밀도 밀도만 위주로 할게요. 용액은 다음 주에 하고 여기 그 수행 일단 준비해야 되니까. 밀도는 이제 밀집된 정도 뭐 그런 거예요. 빽빽한 정도, 밀집된 정도고. 그러니까 부피가 뭐 한 10kg인데 엄청 넓게 퍼져 있어. 그럼 그건 그렇게 밀집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kg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 1kg이야. 그러면 그게 밀집된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ml가 몇 g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지하는 공간에 얼마 몇 g의 질량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밀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질량이 커지면. 그래서 밀도를 구하시려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리터에 10kg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2리터에 10kg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밀도가 큰 거죠. 1리터당 얼마가 있냐. 뭐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겁니다. 공식을 꼭 아셔야 되고, 단위는 이제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1ml랑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나 같은 겁니다. 써놓으시고 이거 같은 거야. 밀도를 단위를 환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틀려요. 단위 환산하다가. 근데 잘 봐요. 1리터가 1000ml, 1000ml.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데 1세제곱미터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밀리리터일까? 뭐 이렇게 1세제곱미터는 몇 밀리리터일까? 몇 밀리리터일까요? 혹시 아나요? 100 조금 작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 1m가 몇 센티미터죠? 100cm죠. 그럼 봐봐요. 얘가 1m가 100cm인데 그거에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만이 됩니다.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100을 3번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100만이에요. 100만 밀리리터. 그러면 몇 리터일까? 이게 몇 리터일까요? 1000리터. 1000리터. 1세제곱미터잖아. 1000리터야, 1000리터. 되게 많은 거예요. 1m면 우유 1리터짜리 1000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피 환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밀도의 특징. 밀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요.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식용유랑 물이랑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물이 밑으로 깔리고 식용유가 위로 올라갑니다. 종류마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르면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특성. 물질의 특성이 된다. 같은 물질인 경우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런 말을 읽고 맞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ml면 물은 10g이거든요. 근데 양이 달라져. 20ml로 달라져. 그럼 질량 얼마일 것 같아요? 20g. 20g이겠죠. 2배 늘어나면. 이거 똑같이 얼마야, 둘 다? 1g per ml예요. 그러니까 양이 달라져도 밀도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피가 2배가 되면 질량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예요.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지금 질량 부피 그래프잖아요. 원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왜냐면 여기가 부피고 이거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밀도랑 같은 거예요. 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AB는 기울기가 어떤 거지? 지금? 기울기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AB는 같은 물질이고 C는 기울기가 작은 거잖아. 그쵸? 그럼 얘네보다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AB는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밀도가 다른 물질은,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 가라앉는다. 일단 밀도 변화. 무엇의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는데 기체입니다.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많이 변하죠. 부피가. 질량은 사실 안 변화됩니다. 질량은. 그 이유가 압력,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요. 고체랑 액체는. 밀도는 약간 감소할 수 있는데 압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부터 빽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해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배워요. 뭐 샤를 법칙 뭐 이런 거. 밀도가 그러면 감소합니다.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누르면은 보일 법칙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크게 감소해요. 감소.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피랑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랑은 반비례 관계예요. 밀도랑은 비례 관계고. 원래 반비례 관계가 어려운 거죠. 같은 물질의 경우 고체 부피가 액체, 기체가 되면서 커지니까 밀도는 부피랑 반비례 관계죠. 그 고체 밀도가 액체보다 크고 액체가 기체보다 큽니다. 예외가 중요한데 물만 예외야. 물만 원래 고체 부피가 더 작아야 되는데 부피가 있잖아요. 얼음의 부피가 더 커요. 이게 고체잖아. 고체인데 더 커요. 부피가. 그래서 밀도가 얼음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이 물 위에 떠요. 얼음이 물 위에 뜬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음이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으면 뭐 빙산 같은 거 잘 안 보이는 거 사실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리고 호수가 얼어붙었는데 얼음이 가라앉아. 그러면 호수가 전체가 다 얼어야 돼요. 근데 얼음이 가벼워서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엄청 추운데 마이너스 10도씨인데 여기 안에는 0도씨보다는 높아요. 한 4도씨 정도, 0에서 4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여기 물고기들 살아있어요. 물속에. 왜냐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떠있기 때문에 호수 전체가 얼어붙지 않습니다. 이 성질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혼합물의 밀도가 크면은 이제 뭐 가라앉는데 혼합되는 성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혼합물은.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넣어. 그러면 같은 설탕물에서 밀도가 더 커집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밀도랑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구명조끼 입으면 부피가 커져요. 물론 질량도 약간 커지겠지만 그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고, 잠수부는 잠수해서 뭐 여러가지 작업도 하고 뭐 조개도 뭐 캐오고 이래야 돼. 그러면 일부러 납덩어리를 차요. 왜냐면 잠수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떠오를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납동을 차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 뭐 수영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튼 큰 납덩어리를 차고 들어갑니다. 더 잘 가라앉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를 채우면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LNG라고 하는 게 있어요. LNG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가 메테인이거든요. 이게 메테인. 이런 거는 가벼워가지고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워서 천장 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LPG는 이제 이런 거는 그 가스통에 담겨 있는 거 있어요. 떡볶이나 뭐 이런 거 길거리 음식들 먹으려고 하면 가스통 옆에 있거든요. 그런 가스통에 있는 건 LPG야. LPG는 밀도가 커요. LPG는 바닥에 깔립니다. 밀도가 커서. 그래서 바닥 쪽에 설치한다. 가스가 누출이 되잖아. LPG는 그 LPG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뻥 터져가지고 엄청 크게 폭발합니다. LNG는 이제 좀 날아가니까 좀 그렇게 폭발성이 크진 않은데 그런 거는 있어요. 아무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해보시고요. 다른 거 다 맞았는데, 뭐, 일단 요런 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요런 거 이제 실험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질량 재시고, 그 다음에 뭐, 고체 같은 경우에 부피를 알려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는데,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미리 넣어놔요. 근데 이게 물의 양을 이렇게, 여기 요렇게 되도록이면 좀 딱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부피 플러스 눈금 실린더에 눈금이 대충 넣으면 물이 이런 식으로 막 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데 이거를 원래는 10등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가 뭐 35고 여기가 36이면 35.6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왜냐면 35보다 많잖아. 36보다 적고. 35.6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 돌멩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늘어났겠죠. 얼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늘어난 거에서 처음 거를 빼면은 돌멩이 부피죠. 그쵸?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16인가요? 16ml죠. 그쵸? 그거 분의 48인데, 이거는 여기는 밀리리터인데 여기는 세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세제곱센티미터랑 1ml랑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 3인데 3g/세제곱센티미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틀렸는데 밀도가 3인 애를 각각의 밀도로 구해야죠. 밀도. 근데 이게 다행히 지금 부피분의 질량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A는 0.5고 B는 1.5네. 1.5. 요거는 2고요. 요거는 6분의 4니까 6분의 4면은 3분의 2고 대략 0.6667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대략 0.6666 가는 거니까 0.67에 보시고, 요거는 7입니다. 7. 그래서 요런 물체가 여기에 넣었는데 고체 물질이 위로 뜨는 액체. 그러면은 2밖에 없어. 2. 그러니까 2는 7이고 얘는 3이니까 이 고체 물질이 뜨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쵸? 네. 요런 애는 지금 요런 액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 위에 뜨려면은 2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이 고체 물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구하기를 조금 더 연습하고,
용해도는 지금 안 했고요. 예. 자, 1번부터 요거 해보면 되겠다. 1번부터 8번까지 하겠습니다. 푼 거는 다 맞았고, 이제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앞에 있을 거예요. 여기 72쪽 펴주시고요. 72쪽. 뭐 실험을 하면 뭐 이런 실험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할 건데, 액체의 밀도를 측정해야 된다. 액체의 밀도를 측정할 때 물의 질량을 재야 되잖아. 밀도 측정하려면 부피랑 질량 재는 겁니다. 근데 물의 질량, 물만 여기에 이렇게 전자저울에 따를 수가 없잖아요. 물 따르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커에 담아서 잴 수밖에 없는데, 먼저 빈 비커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이게 몇 g인지. 고체는 올려놓으면 되는데 물은 여기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 비커 질량을 잽니다. 물론 요즘 전자저울은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거를 저울을 올려놓고 0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0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점을 누르잖아. 그럼 비커 무게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0이라고 맞춰줘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버튼이 대부분 있어요. 요즘 거는. 그런데 그렇게 알고 해도 되고, 그러면 물을 넣으면은 물의 질량만 이렇게 여기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먼저 비커 질량을 재고, 뭐 비커 질량이 뭐 100g이다 이렇게 재고, 나중에 올려놨더니 150g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의 질량은 150이 아니라 50g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쵸? 물의 질량은 물을 넣어서 측정한 비커 질량에서 빈 비커 질량 빼야 된다. 그래서 뭐 실험할 때 물어보세요. 0점 조절 버튼으로 맞춰도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 올려놓고 0 누르면 그냥 넣으면 물의 질량만 측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의 부피를 잴 때, 중요한 게 부피를 잴 때 비커를 사실 재면 안 돼요. 비커에는 눈금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여기 눈금 있잖아요. 비커에 이렇게 얼마 10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 부정확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볼이 넓으면, 볼이 넓잖아요. 요거는 볼이 이렇게 얇잖아요. 넓으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조금 이렇게 빗나가도 요거 빗나간 거 곱하기 요 면적을 한 것만큼의 부피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이 적잖아. 그러면은 같은 높이만큼 빗나가도 얘가 오차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피를 잴 때는 비커로 재는 게 아니라 눈금 실린더로 재셔야 돼요. 여기 담겨 있는 거를 다시 눈금 실린더에 따라가지고 눈금 실린더로 재는 겁니다. 부피는. 니네 맘대로 해. 그러면 여기다 하지 마시고 이 눈금 실린더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체 물질은 전자저울에 올려놔서 재면 돼. 재고, 질량을 재고. 그 다음에 처음, 이게 지금 실을 매달았잖아요. 그쵸? 실을 매달은 거는 이제 나중에 꺼내기 쉽게 하려고. 실을 안 매달면은 물을 다 쏟아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실을 매달고 하는 거고, 실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70ml를 담은 다음에 이거를 실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70에 1, 2에
나도 8로 읽을 것 같아. 9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읽은 거냐면 72.8로 읽은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뭐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좀 잘못된 거야. 여기에 이 눈금 있잖아요. 여기 눈금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딱 걸치기 되게 어려워요. 물질들마다. 그래서 요렇게 읽었어. 요렇게 딱 봤어. 그러면 71, 2.9는 아닌 것 같고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눈대중으로 한 건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72.8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원래 70이었기 때문에 이 N은 얼마예요? 그럼 2.8ml가 되는 거예요. 금속의 부피는. 그러면은 2.8 세제곱센티미터로 해도 되고요. 그거 분의 질량 얼마 나왔겠죠? 얼마지? 질량 얼마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이 얘인가봐. 21.1g. 그러면 이제 2.8분의 21.1에서 7.9 정도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10ml로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양이 달라졌는데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달라졌는데 밀도는 같은 겁니다. 알루미늄도 그렇고. 양이 달라지면도 밀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실험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부피 변화 같은 거 할 때 1ml랑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1리터는 1000ml고, 1g은 1000mg이고, 1kg은 1000g이고.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특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량 따로 부피 따로는 특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만큼 됐을 때 10g인데 이만큼 재면은 100g이고 이러면은 질량 때문에 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따로따로는 특성이 아닌데 부피분의 질량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밀도는 일정하고 써놨겠지 그래도 그쵸? 근데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며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도 특성 아니고. 근데 부피분의 질량은 특성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됐지요? 네. 실험할 때는 좀 세심하게 하시는 거고, 도구를 또 잘 사용하셔야 되고, 너무 막 엉망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거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핀셋 있으면 핀셋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액체 밀도 측정할 때 요거 부피 플라스크 쓰는 거, 아니, 이 비이컬 쓰는 게 아니에요. 비이컬 쓰지 마시고, 눈금 실린더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값은 딱 맞추는 게 좋은데 딱 맞추려면은 스포이트 이용하셔서 대충 물을 보면은 뭐 처음도 막 이상하게 눈금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스포이트로 좀 조금씩 부어가지고 70을 딱 맞추고 50이나 70 딱 맞추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근데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 묶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묶으면은 내가 퐁당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빼야 되고 이러면 물 다 쏟아야 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재고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하고 질량을 재면 여기 물기가 묻어 있잖아요. 물의 질량이 더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을 잰 다음에 실에 묶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